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말 말도 아닙니다. 정체 정자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놨으니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정치를 모르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 그나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내각은 측근, 지인, 친구 등등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임명돼서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려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딸이 벌써부터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윤재순의 딸이 용산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아빠에 이어 딸까지 윤석열을 옆에서 보좌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대통령실은 슬림화를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윤 비서관의 딸이 지닌 능력이 더욱 궁금하다.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의 딸이 어떤 경력과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 일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명백한 아빠 찬스다. 성비 전력의 총무비서관도 부족해서 그 딸까지 챙겨주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무슨 빚이라도 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공정과 상식에도 동떨어진 인사와 가족을 감싸는 이유와 부적격 불량 인사에 관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임용 전 단계이며 윤 씨가 대통령실에 소속돼서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은 부정을 했습니다. 윤재순 성비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그를 임용한 윤석열은 대체 그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를 내치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내역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윤재순이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 역시도 윤석열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저기서 빵빵 터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용산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일주일 넘게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실탄 6발이 분실이 되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권 바뀌니 기강이 정말 개판입니다. 하기는 공직기강 비서관부터 문제 있는 사람인데 무슨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분실된 실탄은 경비단 소속 경찰관의 근무교대 과정 속에서 분실된 것을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탄환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분실이 됐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현재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 교대 근무자들 다 조사하겠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여 큰 사고나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는 윤석열부터 안보 불감증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얼굴이 벌겋고 넥타이를 풀고 술을 먹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이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의 동선을 공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윤석열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을 불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13일 퇴근 이후 윤석열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13일 늦은 밤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달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포토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대응 태세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다. 논란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포토샵이다 아니다 논쟁 대신에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당일 동선을 직접 밝히기 바란다라고 윤석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 세종청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와 권투 장갑을 선물로 받기도 했는데 글러브를 선물 받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가 펴낸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자를 보다가 건배사 관련 내용이 나오자 나는 건배사 별로 안 좋아한다. 건배사 하면 술 마실 시간이 줄잖아 라고 윤석열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 농담이 농담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술 얘기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소통을 한다는 핑계로 술을 꺼냅니다. 오죽하면 점심시간 구애받지 말고 술을 마시라고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그러니 취임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나라꼴이 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죠. 이런 분위기대로 간다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아주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듯 정신을 못 차리는 행태를 보이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의 공개적인 행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김건희가 돌연 김해 봉화마을에 계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실 관계자는 김건희가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나려는 일정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입장에서 권양숙 여사까지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예방을 한다는 걸까요?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일까요? 아직 권양숙 여사 측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용히 내조한다더니 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냐며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휴,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